안녕하세요. 김미숙입니다. 저는 달팽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주 여행길에서 우연히 제 앞을 가로막은 달팽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여태 본 적 없는 크기로 아주 큰 달팽이였는데 어찌나 크든지 그 달팽이가 기어가는 것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무거운 껍질을 메고 열심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꿋꿋이 가고 있던 그 모습이 어쩌면 내가 살아온 삶의 무게만큼 힘겨워 보이기도 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데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속도가 있어 어떤 이는 빠르게, 어떤 이는 느리게 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느린 속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창 꿈 많고 철없던 사춘기 시절 중학교 2학년 때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늘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약을 먹었던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때 손도 써보지 못한 채 한 달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36세 꽃다운 나이에 친정엄마는 아이 셋을 키워야 하는 가장이 되었고, 어른들은 제게 네가 맞으니까 불쌍한 엄마 잘 돌봐야 한다 하고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저를 안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달려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환청이었던 거죠. 그러기를 반복하며 지낸 시간들과 저의 감정을 누르고 사는데 익숙해질 즈음 어느새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도 저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학교에 갔던 날, 그동안 친했던 친구들은 내가 없는 동안 나를 잊은 듯 했고, 갑자기 아빠를 잃은 저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은 가족 모두가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겪은 고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였는데 1학년 겨울방학 때 다니던 학교를 자퇴해야만 했습니다. 아래로 남동생이 바로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자식 둘의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나는 10대의 아버지와 나의 꿈을 접어야 하는 두 번의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한 학교는 야간고등학교로 다시 입학을 하게 되었고 17살 때부터 낮에는 회사로 저녁에는 학교로 밤에는 엄마를 도와 새벽까지 포장마차를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도 했습니다. 당시 야간고등학교 진학을 한다는 건 불량 학생들만 다니던 곳이라 생각했던 터라 죽기보다 가기 싫었던 학교였죠. 저의 그런 생각이 입학을 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온 학생들은 저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었고 대부분 공부를 할 시기를 놓쳐 공부를 해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울산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있는 가족들 생계비로 보내고 결혼했지만 못다한 공부를 위해 온 40대 가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호강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저와 같이 자신의 꿈을 향해 느린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시련 없는 사람이 없듯이 단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장점은 그 시련을 시련이다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견뎌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견디다 보니 어느새 단단해진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불우이웃이었던 우리 가족에게 간간히 도움을 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잘 살거나 부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분들이었지만 바라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저에게 작은 관심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에 저 역시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 되어 보고 싶었습니다. 2016년 저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번아웃이 와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휴식이 필요했던 차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적십자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무언가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침 TV에서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의 인체 조직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100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사후 저의 인체 조직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진다면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건강한 신체 조직을 남기기 위해서 스스로 건강관리도 잘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가난에 대한 원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늘 배움에 대한 갈증과 부족함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진학을 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만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때 누군가 조금만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달팽이의 노래에 나오는 시처럼 언젠가는 풀기 위해 감아두는 나의 꿈.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없이 위대해 보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강사들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이 되어 강단에 서서 멋지게 강의를 하는 상상을 해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상상을 키워나가면서 50이 넘어서야 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유명 스타 강사나 명강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은 아닙니다. 저처럼 누군가는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작지만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꿈을 나 자신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단단하게 다듬어 가는 중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급해지지 말았으면 합니다. 천천히 느리게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값진 인생의 보석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석이 나 자신이 될 것이고 그것을 잘 다듬어 나가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닐까요? 상처가 많고 화려하게 빛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내 안의 보석이 깨지지 않도록 강하게 만들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이 달팽이가 걸어왔던 흔적처럼 나의 길도 한 걸음 한 걸음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저의 인생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